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XRP 가격은 약 677원 정도입니다. RSI 95 극강의 희열 구간에서 기술적인 요인과 함께 XRP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새벽간에 일부 회복한 이후에 다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세로 약 677원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리플 XRP 상승세가 6월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 열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대다수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메이트릭스포트는 SEC와 리플 XRP 간 소송이 수주일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추측이 돌면서 XRP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XRP가 0.55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0.80달러에 위치한 44% 더 오르는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예상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XRP가 0.5달러에서 거래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기사는 존 디튼이 이야기한 포모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존 디튼이 이야기한 포모 현상은 2달러가 되어야 나올 예정이라고 했었고, 개인적인 생각은 저마다 리플 XRP 투자 기준 시점이 있겠지만 흰머 연설 공개가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흰머 연설 공개에 대한 판결은 즉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돌게 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몇 주내 판결 기대에 대한 발언, 그리고 리플의 비즈니스 확장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오늘 기사에서 또 한 번 강조가 된 내용인데요. 어포이드 최고 매출 책임자가 XRP가 어포이드의 엄격한 상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장 요건을 합법적으로 충족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추후에 다른 거래소들의 재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투자 환경에 가장 근접한 불확실성 중 하나로 현재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 진행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상향으로 인한 미국 국채로 유동성 유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투자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에는 호재가 될 텐데요. 어제 기사화가 된 것과 같이 7대 6의 비율로 해당 안건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다음 절차로서 오늘 하원 표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상원의 표결을 거치면 의회의 모든 관문은 통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도면 부채 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거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의 고급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구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 XRP를 채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동 설립자는 XRP가 부동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결제의 미래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XRP를 수용함으로써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탁월한 속도와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송금한 분들은 스위프트를 통한 수수료가 아까울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해외에서 부동산 구매를 위해 단위가 큰 송금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마 수수료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글로벌 부동산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XRP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등 이런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인 시작은 결국에는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XRP의 대규모 채택이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리플이 인수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실 메타코라는 이름을 리플 XRP 홀더분들 중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메타코가 사실 작년에 시티와 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결과 시티는 기존의 인프라에 메타코의 은행급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플랫폼을 완전히 통합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소식입니다. 시티 입장에서는 현재의 기술이나 운영, 서비스 모델을 활용하면서 기존 기능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메타코를 인수한 리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도 역시 현재는 디지털 자산의 핀테크 회사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전통 금융 서비스까지 흡수해서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비트보이 크립토의 운영자가 최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더 이상 리플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데요. 해당 내용이 기사화가 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려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공유를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는 리플은 결국 그간 승리를 보장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인데 비트보이의 발언은 어떤 법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감의 상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즉 비트보이 말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기 분석보다 더 강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리플과 SEC 소송은 한 유튜버가 자신감과 촉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하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연합이 미카 법안을 공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정말로 실행만 남은 상황인데요. 미카는 아마도 6월 중에 EU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 몇 주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랑 그리고 지갑 제공자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적절한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카가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 관한 주요 경제권 최초의 포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오르는 홍콩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